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부정당 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국책 사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여부가 해를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장 방문 이후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강서구 지사동 일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을 부정당 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선 제재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최근 법제처가 사실관계 판단의 문제라고 정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차선영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를 포기한 현대건설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제재가 어렵다라는 해석을 내놨었는데요. 최근에 제재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고요? 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현대건설이 정식 계약 단계가 아닌 수의 계약 절차 중에 철수했다는 이유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제처가 이 사안에 대해 법 조문 해석 문제가 아니라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판단해봐야 할 문제라고 정리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다시 제재 가능성을 기재부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입찰 공고에 명시된 공사기간 84개월을 어기고 108개월로 늘린 기본 설계를 제출한 점, 또 필수적인 집안 시추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채 공기를 연장한 점을 입찰 절차를 사실상 방해한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하면 국가계약법 제27조로 규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그동안 부산 시민사회에서도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어떤 반응인가요? 네, 시민단체에선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책사업 신뢰 문제라고 규정하고 현대건설의 명백한 계약 불이행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기획재정부의 정식 계약이 아니었다는 해석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왔는데요. 법적 근거가 없는 책임 회피 논리였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앞으로 수의 계약 단계에서 기업이 언제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국가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 전체 공기가 6년이나 연장된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향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도 또 다른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정치권에서도 입장을 내놨죠. 네, 지역 정치권도 이번 사건은 공정성과 책임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국토부의 재해석 요청은 상식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이 부산 시민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 핵심 인프라인 만큼 대형 건설사가 책임지지 않고 철수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국가 대형 SOC 사업 전반에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형식적 법 해석이 아닌 사업 경과와 책임 소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원하고 그동안 염원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희들은 많이 좀 가지게 된 부분들이거든요. 저희들도 좀 더 유심히 좀 지켜보고 또 뭐 대응을 해야 된다면. 네, 이 현대건설의 행위를 입찰을 방해한 불성실한 이행으로 볼 수 있을지 또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차선영 기자였습니다.
22일 해운대 신시가지와 센텀시티를 잇는 광안대교 접속도로가 개통했습니다. 부산시는 22일 해운대구 올림픽공원에서 개통식을 열고 같은 날 오후 5시부터 광안대교 접속도로를 정식 개통했습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는 2017년 타당성 조사 이후 총 사업비 412억 원을 투입해 추진됐습니다. 부산시는 접속도로 개통으로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까지 이동 시간이 약 10분 단축되고 수영 강변대로 교통량 감소 등으로 연간 36억 원 규모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 원거리 고등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제도 개선으로 달라질 전망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 차량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 운행은 강서구 지사동에서 명지 지역 고등학교를 잇는 구간에서 시작되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 차량 4대가 등교 시간에 맞춰 투입됩니다. 시교육청은 올해 4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청이 통학 차량을 직접 운영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부산형 통학 지원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였던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여부가 정부 논의 일정 조정으로 해를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1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침례병원 현장 방문 이후 공공병원 전환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산시는 소위원회에서 응급실을 포함한 400병상 이상 급성기 병원 운영안과 함께 초기 운영 적자의 50%를 10년간 지원하고 신축비와 부지 매입비 전액, 의료장비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은 이후 부산시가 499억 원을 들여 매입한 상태입니다. 남해안의 겨울 진객 대구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진 겨울바다로 대구잡이 조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매년 12월에 열리던 대구 수산물 축제도 처음으로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대구잡이 조업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에서 통발을 끌어올리자 커다란 대구 한 마리가 그물 안에서 펄떡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몇 차례 더 그물을 건져 올렸지만 물메기 같은 다른 어종들만 가득 담겨 올라옵니다. 따뜻한 날씨 탓에 어장 형성부터 늦어진 겁니다. 거제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대구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한 달 가까이 늦게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야 본격적인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대구 어획량의 70%를 차지하는 거제 인근 해역이지만 어획량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어획량 감소의 원인은 수온. 현재 거제 앞바다 수온은 15도 안팎으로 대구 조업에 적합한 수온보다 2도 이상 높습니다. 요즘은 뭐 40도, 37도, 38도 이 정도 되니까 그 물이 바다 물이 1도가 내리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수온 관계로 인해서 대구가 지금 안 난다고 보거든요. 위판장에는 갓 잡은 대구를 사려는 중매인들의 손놀림이 분주합니다. 대구 한 마리 가격은 5만 원 선. 수온 상승이 곧바로 어획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 거제시는 매년 12월 열던 대구 수산물 축제를 처음으로 내년 1월로 연기했습니다. 대구가 2022년도 그 이전까지는 연간에 10만 마리 이상씩 어획이 되었는데 지금 2, 3년 전부터는 대폭 줄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0마리 정도 위판이 되었습니다. 따뜻해진 바다에 밀려난 겨울 진객 대구. 기후변화가 어장은 물론 지역 축제의 풍경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해운대 비축제를 즐기며 실제 천체 관측까지 할 수 있는 이색 체험 행사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진행됩니다. 해운대구는 12월 24일부터 28일까지,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비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진상규명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딸 가족과 아내까지 모두 5명의 가족을 잃은 박인욱 씨. 박 씨는 지금도 무안공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항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있으면 한 3개월이나 길게 있어봤자 6개월이면 정부에서 다 이걸 진상규명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다면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이곳 무안공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무관심입니다. 지난달 용산역에서 행진을 하던 당시에도 참사 진상규명이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서울 시민들도 이거를 자기들은 이게 언론에 매스컴에 일찍 노출이 안 돼 버리니까 벌써 다 끝난지를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들이 다 해줄 줄 알고 했던. 유족들은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공항과 대통령실을 오가고 있지만 진상규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된 것이 현재까지 유일한 변화입니다. 유가족들은 조사위원회 소속보다 조사 방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직접 조사한 사안은 많지 않고 조사 과정의 상당 부분을 외부 연구 용역에 맡긴 데다 유가족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까지 책임자 처벌은 물론 조사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 공개도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도 뒤늦게 시작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6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항공사고 분석에 대한 전문성 한계 등으로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반복되는 조사 일정 연기 속에 사고 원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 참사 일주기를 앞둔 지금 유가족들이 던진 질문은 아직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가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선호를 묻는 여론조사를 합니다.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도민 4,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 곳이 경남 18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과 인구 비례에 따라 행정통합 선호를 묻고 다른 조사기관 한 곳이 같은 내용으로 부산 시민 2,000명에게 물을 예정입니다. 공론화위는 이 결과를 포함해 지난 1년간 활동을 담은 의견서를 내년 1월 중순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열렸던 권역별 토론회 결과와 바람직한 행정통합안, 통합지자체 미래상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여부를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통합 논의는 지난해 6월 부산과 경남이 공식 합의하며 물꼬를 텄습니다. 이후 5달 만인 지난해 11월 8일 부산 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초 올해 완료 예정이었던 창원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구축 사업의 기간이 2028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현재 1단계 구간인 도계광장에서 가음정 사거리까지는 이미 개통했으나 2단계 구간인 도계광장에서 6호광장까지 8.7km 구간은 주민 반발 등으로 공사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경남도는 간선 급행버스법에 따라 개발 계획을 고시하면서 사업 기간이 3년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연시 부산의 대표 겨울 명물인 산타버스가 안전성을 강화해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시내버스 10개 노선에 산타버스 10대를 투입합니다. 운행 노선은 강서구와 금정구, 영도구 등 부산 전역을 잇는 주요 생활권으로 금곡에서 충무동, 용호동에서 서면, 반송에서 장안까지 다양한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부산시는 기존 자발적 이벤트의 재미를 살리면서도 차량 내외부를 랩핑 방식으로 꾸며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